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이 들어도 늙지 않기를 권하다입니다. 저자는 마리안네 코흐, 출판사는 동양푸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리안네 코흐, 어릴 적부터 의사를 꿈꿔 의대에 진학했으나 영화 출연 제안을 받게 되면서 인생의 경로가 바뀌었다. 독일 영화계를 넘어 헐리우드까지 진출해서 황야의 무법자와 같이 유수의 작품의 주연으로 참여했고 약 70편의 영화를 찍었다. 그러나 마흔이 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배우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오랜 꿈인 의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으로 들어갔다. 92세인 지금도 작가이자 의학 전문 기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을 소개하고 싶다. 10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독일 태생의 미국 교사이자 작가인 벨 코프먼이 한 말이다. 인터뷰에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무 바빠서 늙을 틈이 없어요. 언젠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가만히 앉아서 늙어보겠지만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가 없어요. 젊음이 아름답다는 건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는 고령자들도 흥미진진하고 멋진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당연히 신체적인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다. 사람들이여 깨어나라. 노인들은 더 이상 예전의 늙은이가 아니다. 무엇보다 각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인생 후반의 황금기는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 무엇이 결정적인지 일찌감치 깨닫는 게 중요하다. 바로 자신의 몸이 75세 생일 이후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잘 관리하는 것이다. 노년기의 당신의 신체 능력은 예전만 못할 것이다. 대신에 당신의 의식은 놀라울 만큼 확장되었다. 당신이 지난 세월 동안 읽은 그 수많은 책들을 떠올려보자. 당신이 그동안 들었던 음악들, 여행에서의 아름다운 기억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했던 재미난 사건들, 친구들과 나눴던 즐거운 대화들, 사랑했던 경험들도 빼놓지 말자.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성형외과 의사가 정성껏 수술해준다고 해도 말이다. 우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겉모습과 친숙해져야 하고 거울 속에 보이지 않는 나와도 친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15년, 20년, 또는 30년 후에 나와도 친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나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한탄하지 말고 현재를 당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로 바라보길 바란다. 지난 추억들만 곱씹는 인생의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가 있는 능력들을 습득하고 흥미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 아주 소중한 인생의 단계임을 명심하자. 선물과도 같은 이 시기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나이 든 사람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나이 든 사람의 사회적 지위 역시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각 염색체 말단에는 작은 모자처럼 생긴
말단 소체, 즉 텔로미어가 자리한다. 생체 시계로도 불리는 이 말단 소체는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미세하게 짧아지는데 다 닳고 나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서 세포는 휴식 단계와 노화 단계를 거치다 언젠가는 죽어버린다. 이런 말단 소체가 짧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소가 바로 텔로머레이스이다. 안타깝게도 암세포에는 이 효소가 왕성하게 활동하며 말단 소체를 계속 연장시키기 때문에 암세포는 분열을 반복해도 끝없이 증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암세포가 아닌 정상적인 세포들도 이런 효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물론 특정한 조건과 세포의 종류, 예를 들면 줄기세포, 뼈세포, 그리고 면역세포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줄기세포는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단백질인 텔로머레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일부 면역세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에서 더욱 흥미진진해진다. 우리는 신체 활동 등을 통해서 면역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텔로머레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의 세포가 더 오랫동안 재생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확실한 것은 이 정도에서 그친다. 노화를 연구하는 곳에서 들려오는 그 밖의 결과들은 모호하거나 아직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조건, 높은 자존감.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찾고자 하는데 자존감부터 언급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람의 의식, 다시 말해 자기의 삶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실제로 건강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관점이 우리가 삶에 대해서 느끼는 흥미와 권태를 조종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즉 심장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혈액순환이나 면역체계의 원활한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기는 참 쉽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한 존재이다. 특히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고 우리가 더 이상 젊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엄습하는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용기를 낼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예전만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아니면 열쇠나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찾아 헤맸는가?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알츠하이머병의 첫 신호가 아니라 노화의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과정이 이미 우리가 20대에서 30대였을 때부터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회색 뇌세포의 수는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해서 탁월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 종합적인 판단 능력, 그리고 상상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기억할 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야 한다. 앞에서 우리의 정신을 재무장했으니 이제 젊음을 유지하는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바로 우리 몸이다. 사실은 늦어도 30살쯤에는
누구나 자기 몸을 잘 살피고 건강하게 돌봐야 한다. 그래야 노년을 별 문제 없이 맞이할 수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럴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가? 절대 듣지 않았다. 당신이 70세가 다 되어서야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겠다고 결심한다면, 예를 들어 마침내 담배를 끊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고 당장 매일 30분씩 운동을 하거나 적어도 산책이라도 한다면 당신의 몸은 정말 기뻐할 것이다. 특히 내와 같은 기간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근육이 다시 생기고 면역체계가 자신이 맡은 중요한 임무에 집중하게 된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노년을 보내려면 우선 젊음을 유지하는 5개의 기둥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기둥은 튼튼한 뼈, 유연한 관절, 강한 근육, 탄력 있는 혈관, 그리고 깨어있는 뇌세포이다. 연구진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노년의 신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발견했다. 우선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낙상과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조심해야 한다. 독감이나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암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면역체계의 악화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연구진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현상을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기대 수명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바로 과체중이다.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를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몸을 튼튼하게 하고 엄청난 수의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에 어떤 먹거리를 제공하는가? 가능한 한 해로운 것들을 배제하려고 노력하는가? 먹는 즐거움이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는 대사 과정이 일어납니다. 세포는 자신의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받은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꿉니다. 이때 소위 활성산소라고 하는 부산물이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는 상당히 공격적인 쓰레기로 세포를 손상시키고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조기에 세포가 죽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에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그의 몸은 환경 독소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만큼 활성산소의 양은 더 많아지며 세포들은 활성산소로부터 벗어나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포가 이런 활성산소를 떨치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를 통해서입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그리고 좋은 품질의 식물성 기름에는 활성산소를 막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과 소위 2차 대사 산물이라고 하는 플라보노이드,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페놀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세포에 해당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독감, 암, 대상포진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면역 세포에 도움이 됩니다. 한편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근손실이 나타나는 이유가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밝혀냈다. 꾸준한 운동은 물론 지방이 적은 육류나 생선 또는 계란에 들어있는 질 좋은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이다.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한 팁은 다음과 같다.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재료를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리해서 섭취한다. 가능하다면 유기농으로 재배된 채소와 과일로 다량의 비타민과 섬유질을 섭취한다. 가능하다면 정제되지 않은 곡물과 콩, 견과류를 많이 섭취한다. 붉은 고기를 줄이고 생선과 가금류 고기 섭취를 늘린다. 훈제 고기와 소세지와 같은 가공육 섭취를 줄인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최소한 1.5리터의 생수 또는 허브티여야 하며 설탕이 들어있는 레모네이드와 콜라는 제외한다. 몇 가지 기본만 지키면 정말 훌륭한 식사를 준비할 수가 있다. 물론 이것도 당신이나 가족 중 매일 요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 채식주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건일 경우 비타민 결핍이 생길 뿐만 아니라 중요한 칼슘이나 단백질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비건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노인의학을 전공한 의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이모가 10kg 정도 체중을 감량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도 단백질 음료 다이어트나 탄수화물 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시 살이 쪘습니다. 전보다 오히려 더 많이 쪘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2주나 3주 정도 에너지 공급량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절식을 하면 당장은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절식을 하면 몸은 이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비상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당신의 장, 갑상선, 그리고 뇌에서는 비상 상황에 맞게 즉시 특별한 호르몬과 화학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서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 소비는 최소화하고 에너지의 저장은 최대화를 합니다. 이런 특징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사냥을 하면서 매일 운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먹이 없이 버텨야 하는 날들이 있기 마련이었죠. 그런데 이런 배고픔 모두가 보통 1년 이상 유지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식 후에 평소대로 식사를 하든 먹는 것을 줄이든 먹는 족족 여분의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살을 빼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이어트는 오히려 살이 찌게 만든다. 그렇다면 간헐적 단식은 어떤가요? 간헐적 단식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할 때와 같은 몸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저녁 식사와 다음날 식사 사이에 16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심한 과체중인 경우에는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체중 감량법을 권장합니다.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나이 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심각한 질병 중 하나이다. 골다공증은 강한 통증도 문제이지만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움직일 수가 있어서 무엇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다음은 골다공증 예방법입니다.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식사를 해야 한다. 충분하다의 의미는 하루에 1g 정도를 말한다. 그 정도의 양은 보통 단단한 치즈 100g에 들어있다. 물론 다른 유제품이나 특정 채소, 과일, 그리고 생수도 비교적 많은 칼슘을 함유한다. 칼슘이 뼈 세포에 잘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는 혈액 속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있어야 한다. 주치의는 당신의 비타민 D 수치를 측정해서 만약 너무 낮을 경우에 하루에 400에서 1000 단위의 보충제를 처방해 줄 것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비타민을 구입해서 복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과다 복용은 특히 신장에 매우 해롭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 섭취 외에도 신체적인 활동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우리가 걷거나 뛰고 노를 젓고 탁구 등을 할 때 뼈에 가해지는 적당한 압력과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일어나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은 골격계에 매우 중요하다. 태극권이나 요가 같은 부드러운 운동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 계단을 오를 때 반드시 한 손으로는 난간을 잡아야 한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넘어진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난다.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익히 들어봤듯 나이가 들면 생각을 하거나 기억을 떠올리거나 무언가를 배울 때 뇌 세포들이 서로 소통하는 데 더 오래 걸린다. 이런 지연 현상은 낙상을 막을 수 있는 팔과 다리의 반사신경에도 나타난다. 반사신경이 좋은 젊은 사람들은 넘어지는 순간 덜 다칠 수 있는 자세를 취한다. 축구 선수들은 넘어질 때 아주 노련하게 넘어질 뿐 아니라 단단한 근육 덕분에 몸을 잘 보호할 수가 있다. 나이 든 사람에게 낙상 사고가 잦은 두 번째 이유가 있다. 평생 운동을 하지 않거나 활동량이 많지 않은 노인들은 근육량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 번째 이유를 밝혀냈다. 바로 의약품이다. 나이 든 사람에게 여전히 처방되고 있는 특정한 수면제가 가장 위험하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약 성분이 몸에서 분해될 때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 수면제의 효과가 아침까지 유지되어 잠에 취한 채 화장실로 가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고혈압 약이나 항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에도 나이 든 환자들의 몸에 맞게 적정량을 처방해야 한다. 다음은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신체 조절 능력과 균형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우선은 재활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치의에게 문의하면 적절한 곳을 소개해 줄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동작들을 잘 익혀두면 나중에 집에서도 혼자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빠르게 걷는 산책과 수영 외에도 전문가들은 아령이나 세라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고 적응이 되면 10분 정도 집에서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불안하고 정신이 혼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매일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정신적인 측면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인지 능력에 위협이 될 수가 있다. 무기력해지고 만사의 흥미가 떨어지며 뇌세포가 더 이상 자극을 받지 못해 소통을 중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심장과 면역 체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문제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치료해야 한다. 또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다. 불면증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의 뇌에는 하루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의 숙면이 매우 중요하다.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습득한 정보들이 정리되고 기억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녁에 공포 영화를 보거나 과식이나 과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침실은 환기가 잘 되고 소음이 잘 차단되는 방이어야 한다. 가장 주의할 것은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보다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몸 안에서 수면제의 성분이 정상적으로 제때 분해된다는 보장이 없다. 수면제의 효과가 다음날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근력, 균형감각, 주의력, 반응 속도, 그리고 기억력이 심하게 감소할 수가 있다. 정신적인 민첩성을 유지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이라도 시도해보길 바란다. 일기를 써본다. 길지 않아도 된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다. 핵심적인 단어를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글로 기록하는 동안 경험한 것을 눈앞에 떠올리게 되고 나중에 일기를 찾아서 읽을 때 다시 기억이 떠오를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며 일기에 기록한 사건은 더 오래 기억할 수가 있다. 암산을 연습하자. 요즘 암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다. 계산기나 스마트폰으로 너무나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 중에는 종이와 연필을 가져다 줘도 더 이상 곱하기나 나누기를 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 처음부터 머릿속으로 세 자리 덧셈이나 뺄셈을 할 필요는 없다. 일단 구구단부터 시작해보고 점점 난이도를 높여보자. 특히 욕조안이나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다. 시를 외워보자. 친구 중에 한 명인 유명한 뇌 연구자는 50세가 되고부터 시를 외운다. 시를 외울 때도 처음부터 긴 시를 외울 필요는 없고 한두 연 정도의 짧은 시부터 시작해보자. 암산할 때와는 달리 시를 외우다 보면 시인의 아름다운 생각을 감상하고 공유할 수 있는 보상까지 받게 된다. 외로움은 그냥 혼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나 역시 그렇지만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혼자서 창의적인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안일을 가꾸고 머릿속도 정리하면서 알차게 지낸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을 마비시킨다. 무기력하고 모든 힘의 원천으로부터 차단되고 어두운 감정에 습격당하고 우울증에 걸린 것과 비슷해진다. 외로우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외로우면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반향을 얻지 못하고 마치 시작과 끝도 없는 레일 위를 달리는 장난감 기차처럼 계속해서 빙빙 돌기만 한다. 당신이 조금
나이 들었을지는 몰라도 절대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오래 산 만큼 경험도 많을 것이다. 당신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견해가 조금 구식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필요하면 당신도 언제든지 새로운 것들을 비교적 빨리 배울 수가 있다. 안타깝게도 술집은 다양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대체로 상실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들을 놀라울 만큼 많이 제공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곳만 해도 주민들을 위한 여러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있다. 다음 모임이 있을 때 그냥 찾아가서 둘러보고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서 조언을 구하면 된다. 아니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알아봐도 좋다. 반드시 종교가 있거나 어떤 특정한 종파에 속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공동체 모임들이 있는지 놀랄 것이다. 환경기술 강좌에서부터 합창단, 문화포럼, 전시회, 그리고 당연히 시니어 클럽도 있다. 당신이 사는 곳의 상황도 비슷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인정받는 기분을 느끼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외로움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무료 급식소 배식이나 이민자 자녀, 병원 환자 돌보기 같은 자원봉사가 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외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집에 동물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주인의 기분을 감지하는 섬세한 감각을 지녔습니다. 슬플 때 강아지는 공감한다는 몸짓을 보여주면서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아지 베시도 함께 자란 웰시코기 친구 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수록 베시는 우리들한테 더 친밀하게 다가왔습니다. 동물들은 조건 없이 사랑을 줍니다. 우리 얼굴에 주름이 있어도 동물들은 우리를 예쁘게 여기고 천진난만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배고파요. 산책 가요. 또는 옆집 개는 정말 재수없어요. 이렇게 말이죠. 물론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도 해서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머릿속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나이를 애써 잊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면서 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잖아. 해서 뭐해. 이러한 생각들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태블릿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 적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품지 마세요. 당신과 나는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이 분야에서 천재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젊은이들은 의아한 미소를 지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워두면 이메일로 손주들의 최근 사진들을 볼 수 있고 필요한 앱들을 다운받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들은 회색 뇌세포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매우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영화 배우였지만 40살이 넘는 늦은 나이에 의대를 다시 들어가서 의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92세인데요. 현역 의학 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9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이 들어도 늙지 않기를 권하다입니다. 저자는 마리아네 코흐, 출판사는 동양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리아네 코흐. 어릴 적부터 의사를 꿈꿔 의대에 진학했으나 영화 출연 제안을 받게 되면서 인생의 경로가 바뀌었다. 독일 영화계를 넘어 헐리우드까지 진출해서 황야의 무법자와 같이 유수의 작품에 주연으로 참여했고 약 70편의 영화를 찍었다. 그러나 40이 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배우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오랜 꿈인 의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으로 들어갔다. 92세인 지금도 작가이자 의학 전문 기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을 소개하고 싶다. 10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독일 태생의 미국 교사이자 작가인 벨 코프먼이 한 말이다. 인터뷰에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무 바빠서 늙을 틈이 없어요. 언젠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가만히 앉아서 늙어보겠지만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가 없어요. 젊음이 아름답다는 건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는 고령자들도 흥미진진하고 멋진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당연히 신체적인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다. 사람들이여 깨어나라. 노인들은 더 이상 예전의 늙은이가 아니다. 무엇보다 각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인생 후반의 황금기는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 무엇이 결정적인지 일찌감치 깨닫는 게 중요하다. 바로 자신의 몸이 75세 생일 이후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잘 관리하는 것이다. 노년기의 당신의 신체 능력은 예전만 못할 것이다. 대신에 당신의 의식은 놀라울 만큼 확장되었다. 당신이 지난 세월 동안 읽은 그 수많은 책들을 떠올려보자. 당신이 그동안 들었던 음악들, 여행에서의 아름다운 기억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했던 재미난 사건들, 친구들과 나눴던 즐거운 대화들, 사랑했던 경험들도 빼놓지 말자.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성형외과 의사가 정성껏 수술해준다고 해도 말이다. 우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겉모습과 친숙해져야 하고 거울 속에 보이지 않는 나와도 친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15년, 20년 또는 30년 후에 나와도 친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나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한탄하지 말고 현재를 당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로 바라보길 바란다. 지난 추억들만 곱씹는 인생의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가 있는 능력들을 습득하고 흥미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 아주 소중한 인생의 단계임을 명심하자. 선물과도 같은 이 시기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나이 든 사람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나이 든 사람의 사회적 지위 역시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각 염색체 말단에는 작은 모자처럼 생긴 말단 소체, 즉 텔로미어가 자리한다. 생체 시계로도 불리는 이 말단 소체는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미세하게 짧아지는데 다 닳고 나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서 세포는 휴식 단계와 노화 단계를 거치다 언젠가는 죽어버린다. 이런 말단 소체가 짧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소가 바로 텔로머레이스이다. 안타깝게도 암세포에는 이 효소가 왕성하게 활동하며 말단 소체를 계속 연장시키기 때문에 암세포는 분열을 반복해도 끝없이 증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암세포가 아닌 정상적인 세포들도 이런 효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물론 특정한 조건과 세포의 종류, 예를 들면 줄기세포, 뼈세포, 그리고 면역세포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줄기세포는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단백질인 텔로머레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일부 면역세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에서 더욱 흥미진진해진다. 우리는 신체활동 등을 통해서 면역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텔로머레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의 세포가 더 오랫동안 재생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확실한 것은 이 정도에서 그친다. 노화를 연구하는 곳에서 들려오는 그 밖의 결과들은 모호하거나 아직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조건, 높은 자존감.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찾고자 하는데 자존감부터 언급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람의 의식, 다시 말해 자기의 삶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실제로 건강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관점이 우리가 삶에 대해서 느끼는 흥미와 권태를 조종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즉 심장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혈액순환이나 면역체계의 원활한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기는 참 쉽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한 존재이다. 특히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고 우리가 더 이상 젊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엄습하는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용기를 낼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예전만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아니면 열쇠나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찾아 헤맸는가?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알츠하이머병의 첫 신호가 아니라 노화의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과정이 이미 우리가 20대에서 30대였을 때부터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회색 뇌세포의 수는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해서 탁월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 종합적인 판단 능력, 그리고 상상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기억할 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야 한다. 앞에서 우리의 정신을 재무장했으니 이제 젊음을 유지하는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바로 우리 몸이다. 사실은 늦어도 30살쯤에는 누구나 자기 몸을 잘 살피고 건강하게 돌봐야 한다. 그래야 노년을 별 문제 없이 맞이할 수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럴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가? 절대 듣지 않았다. 당신이 70세가 다 되어서야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겠다고 결심한다면, 예를 들어 마침내 담배를 끊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고 당장 매일 30분씩 운동을 하거나 적어도 산책이라도 한다면 당신의 몸은 정말 기뻐할 것이다. 특히 뇌와 같은 기관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근육이 다시 생기고 면역체계가 자신이 맡은 중요한 임무에 집중하게 된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노년을 보내려면 우선 젊음을 유지하는 5개의 기둥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기둥은 튼튼한 뼈, 유연한 관절, 강한 근육, 탄력 있는 혈관, 그리고 깨어있는 뇌세포이다. 연구진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노년의 신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발견했다. 우선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낙상과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조심해야 한다. 독감이나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암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면역체계의 악화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연구진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현상을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기대 수명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바로 과체중이다.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를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몸을 튼튼하게 하고 엄청난 수의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에 어떤 먹거리를 제공하는가? 가능한 한 해로운 것들을 배제하려고 노력하는가? 먹는 즐거움이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는 대사 과정이 일어납니다. 세포는 자신의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받은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꿉니다. 이때 소위 활성산소라고 하는 부산물이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는 상당히 공격적인 쓰레기로 세포를 손상시키고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조기에 세포가 죽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에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그의 몸은 환경 독소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만큼 활성산소의 양은 더 많아지며 세포들은 활성산소로부터 벗어나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포가 이런 활성산소를 떨치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를 통해서입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그리고 좋은 품질의 식물성 기름에는 활성산소를 막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과 소위 2차 대사 산물이라고 하는 플라보노이드,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페놀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세포에 해당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독감, 암, 대상포진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면역 세포에 도움이 됩니다. 한편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근손실이 나타나는 이유가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밝혀냈다. 꾸준한 운동은 물론 지방이 적은 육류나 생선 또는 계란에 들어있는 질 좋은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이다.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한 팁은 다음과 같다.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재료를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리해서 섭취한다. 가능하다면 유기농으로 재배된 채소와 과일로 다량의 비타민과 섬유질을 섭취한다. 가능하다면 정제되지 않은 곡물과 콩, 견과류를 많이 섭취한다. 붉은 고기를 줄이고 생선과 가금류 고기 섭취를 늘린다. 훈제 고기와 소세지와 같은 가공육 섭취를 줄인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최소한 1.5리터의 생수 또는 허브티여야 하며 설탕이 들어있는 레모네이드와 콜라는 제외한다. 몇 가지 기본만 지키면 정말 훌륭한 식사를 준비할 수가 있다. 물론 이것도 당신이나 가족 중 매일 요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 채식주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건일 경우 비타민 결핍이 생길 뿐만 아니라 중요한 칼슘이나 단백질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비건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노인의학을 전공한 의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이모가 10kg 정도 체중을 감량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도 단백질 음료 다이어트나 탄수화물 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시 살이 쪘습니다. 전보다 오히려 더 많이 쪘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2주나 3주 정도 에너지 공급량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절식을 하면 당장은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절식을 하면 몸은 이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비상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당신의 장, 갑상선, 그리고 뇌에서는 비상 상황에 맞게 즉시 특별한 호르몬과 화학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서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 소비는 최소화하고 에너지의 저장은 최대화를 합니다. 이런 특징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사냥을 하면서 매일 운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먹이 없이 버텨야 하는 날들이 있기 마련이었죠. 그런데 이런 배고픔 모두가 보통 1년 이상 유지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식 후에 평소대로 식사를 하든 먹는 것을 줄이든 먹는 족족 여분의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살을 빼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이어트는 오히려 살이 찌게 만든다.
그렇다면 간헐적 단식은 어떤가요? 간헐적 단식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할 때와 같은 몸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저녁 식사와 다음날 식사 사이에 16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심한 과체중인 경우에는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체중 감량법을 권장합니다.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나이 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심각한 질병 중 하나이다. 골다공증은 강한 통증도 문제이지만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움직일 수가 있어서 무엇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다음은 골다공증 예방법입니다.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식사를 해야 한다. 충분하다의 의미는 하루에 1g 정도를 말한다. 그 정도의 양은 보통 단단한 치즈 100g에 들어있다. 물론 다른 유제품이나 특정 채소, 과일, 그리고 생수도 비교적 많은 칼슘을 함유한다. 칼슘이 뼈 세포에 잘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는 혈액 속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있어야 한다. 주치의는 당신의 비타민 D 수치를 측정해서 만약 너무 낮을 경우에 하루에 400에서 1000 단위의 보충제를 처방해 줄 것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비타민을 구입해서 복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과다 복용은 특히 신장에 매우 해롭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 섭취 외에도 신체적인 활동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우리가 걷거나 뛰고 노를 젓고 탁구 등을 할 때 뼈에 가해지는 적당한 압력과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일어나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은 골격계에 매우 중요하다. 태극권이나 요가 같은 부드러운 운동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 계단을 오를 때 반드시 한 손으로는 난간을 잡아야 한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넘어진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난다.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익히 들어봤듯 나이가 들면 생각을 하거나 기억을 떠올리거나 무언가를 배울 때 뇌 세포들이 서로 소통하는 데 더 오래 걸린다. 이런 지연 현상은 낙상을 막을 수 있는 팔과 다리의 반사신경에도 나타난다. 반사신경이 좋은 젊은 사람들은 넘어지는 순간 덜 다칠 수 있는 자세를 취한다. 축구 선수들은 넘어질 때 아주 노련하게 넘어질 뿐 아니라 단단한 근육 덕분에 몸을 잘 보호할 수가 있다. 나이 든 사람에게 낙상 사고가 잦은 두 번째 이유가 있다. 평생 운동을 하지 않거나 활동량이 많지 않은 노인들은 근육량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 번째 이유를 밝혀냈다. 바로 의약품이다. 나이 든 사람에게 여전히 처방되고 있는 특정한 수면제가 가장 위험하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약 성분이 몸에서 분해될 때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 수면제의 효과가 아침까지 유지되어 잠에 취한 채 화장실로 가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고혈압 약이나 항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에도 나이 든 환자들의 몸에 맞게 적정량을 처방해야 한다. 다음은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신체 조절 능력과
균형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우선은 재활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치의에게 문의하면 적절한 곳을 소개해 줄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동작들을 잘 익혀두면 나중에 집에서도 혼자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빠르게 걷는 산책과 수영 외에도 전문가들은 아령이나 세라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고 적응이 되면 10분 정도 집에서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불안하고 정신이 혼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매일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정신적인 측면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인지 능력에 위협이 될 수가 있다. 무기력해지고 만사의 흥미가 떨어지며 뇌세포가 더 이상 자극을 받지 못해 소통을 중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심장과 면역 체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문제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치료해야 한다. 또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다. 불면증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의 뇌에는 하루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의 숙면이 매우 중요하다.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습득한 정보들이 정리되고 기억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녁에 공포영화를 보거나 과식이나 과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침실은 환기가 잘 되고 소음이 잘 차단되는 방이어야 한다. 가장 주의할 것은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보다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몸 안에서 수면제의 성분이 정상적으로 제때 분해된다는 보장이 없다. 수면제의 효과가 다음 날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근력, 균형 감각, 주의력, 반응 속도, 그리고 기억력이 심하게 감소할 수가 있다. 정신적인 민첩성을 유지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이라도 시도해보길 바란다. 일기를 써본다. 길지 않아도 된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다. 핵심적인 단어를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글로 기록하는 동안 경험한 것을 눈앞에 떠올리게 되고 나중에 일기를 찾아서 읽을 때 다시 기억이 떠오를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며 일기에 기록한 사건은 더 오래 기억할 수가 있다. 암산을 연습하자. 요즘 암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다. 계산기나 스마트폰으로 너무나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 중에는 종이와 연필을 가져다 줘도 더 이상 곱하기나 나누기를 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 처음부터 머릿속으로 세자리 덧셈이나 뺄셈을 할 필요는 없다. 일단 구구단부터 시작해보고 점점 난이도를 높여보자. 특히 욕조안이나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다. 시를 외워보자. 친구 중에 한 명인 유명한 내 연구자는 50세가 되고부터 시를 외운다. 시를 외울 때도 처음부터 긴 시를 외울 필요는 없고 한두 연 정도의 짧은 시부터 시작해보자. 암산할 때와는 달리 시를 외우다 보면 시인의 아름다운 생각을 감상하고 공유할 수 있는 보상까지 받게 된다. 외로움은 그냥 혼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나 역시 그렇지만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혼자서 창의적인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안일을 가꾸고 머릿속도 정리하면서 알차게 지낸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을 마비시킨다. 무기력하고 모든 힘의 원천으로부터 차단되고 어두운 감정에 습격당하고 우울증에 걸린 것과 비슷해진다. 외로우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외로우면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반향을 얻지 못하고 마치 시작과 끝도 없는 레일 위를 달리는 장난감 기차처럼 계속해서 빙빙 돌기만 한다. 당신이 조금 나이 들었을지는 몰라도 절대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오래 산 만큼 경험도 많을 것이다. 당신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견해가 조금 구식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필요하면 당신도 언제든지 새로운 것들을 비교적 빨리 배울 수가 있다. 안타깝게도 술집은 다양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대체로 상실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들을 놀라울 만큼 많이 제공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곳만 해도 주민들을 위한 여러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있다. 다음 모임이 있을 때 그냥 찾아가서 둘러보고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서 조언을 구하면 된다. 아니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알아봐도 좋다. 반드시 종교가 있거나 어떤 특정한 종파에 속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공동체 모임들이 있는지 놀랄 것이다. 환경기술 강좌에서부터 합창단, 문화포럼, 전시회, 그리고 당연히 시니어 클럽도 있다. 당신이 사는 곳의 상황도 비슷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인정받는 기분을 느끼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외로움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무료 급식소 배식이나 이민자 자녀, 병원 환자 돌보기 같은 자원봉사가 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외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집에 동물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주인의 기분을 감지하는 섬세한 감각을 지녔습니다. 슬플 때 강아지는 공감한다는 몸짓을 보여주면서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아지 베시도 함께 자란 웰시코기 친구 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수록 베시는 우리들한테 더 친밀하게 다가왔습니다. 동물들은 조건 없이 사랑을 줍니다. 우리 얼굴에 주름이 있어도 동물들은 우리를 예쁘게 여기고 천진난만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배고파요. 산책 가요. 또는 옆집 개는 정말 재수없어요. 이렇게 말이죠. 물론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도 해서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머릿속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나이를 애써 잊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면서 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잖아. 해서 뭐해. 이러한 생각들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태블릿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 적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품지 마세요. 당신과 나는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이 분야에서 천재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젊은이들은 의아한 미소를 지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워두면 이메일로 손주들의 최근 사진들을 볼 수 있고, 필요한 앱들을 다운받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들은 회색 뇌세포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매우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영화 배우였지만 40살이 넘는 늦은 나이에 의대를 다시 들어가서 의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92세인데요. 현역 의학 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9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